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07년도 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제2문의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서를 통해서 문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답안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경영하는 갑은 유흥주점 영업허가, 룸사롱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준 허가관청은 누가 됩니까? 허가관청은 바로 밑에 줄에 있는 행정청 A가 됩니다. 갑이 지금 수허가자가 되고 있고요. 갑은 청소년인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법규, 경찰법규 위반 사유가 인정이 된 것이죠. 여기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재 처분을 할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제재 사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 사실 인정되고 제재 사유가 인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 위반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인 A로부터 처분행정청이 바로 A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한테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준 것도 관할행정청 A고요. 지금부터 제재처분을 하게 되는 관할행정청도 역시 A가 됩니다. A로부터 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슨 처분이 나왔다고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선 처분이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2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유흥주점 영업허가 처분 나왔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 나왔고 2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취소 처분, 이 취소 처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의 대상 개정 처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의 판결은 취소 판결이니까 무슨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취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행정소송은 바로 취소송이었던 것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에 확정력 발생 문제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바로 판결의 확정력 중에서 기속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A 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 논거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논거는 그냥 기속력이에요. 기속력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는 거고 위법 여부는 바로 기속력에 위반되는지에 따라서 위법, 적법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관할행정청 A가 이렇게 갑한테 유흥주점 영업허가 처분을 해줬어요. 이것도 처분이죠. 유흥주점 영업허가 처분을 해줬고 이와 같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처분은 식품위생법 몇 조에 근거해서 나오나요? 37조. 그쵸? 37조. 요거는 이제 식품위생법 37조 식품위생법 37조에 근거해서 37조 유흥점 영업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이 이제 뭘 했냐면 갑이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면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던 것이겠죠?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4조 제2항 1호 위반에 따른 제재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라는 관할행정청이 지금 갑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제재 처분을 이렇게 했죠. 제재 처분을 했습니다. 제재처분 나오면 이제 또 머릿속으로 제재처분 사유 승계 가능성 막 이런 생각 나오는데 이 문제 보면 중간중간에 막 보이는 논점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 묻는 것은 기속력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재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소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죠.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 앞에 잠깐 볼까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영업허가 처분? 아니고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다시 갑한테 뭔가의 제재 처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재 처분이 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질문들이 설문 1, 2, 3, 4에서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취소 판결이 나왔고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취소 판결 가능성은 취소의 인용 가능성은 이런 걸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취소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예, 기속력 위반 여부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점도 걸 수 있겠습니까? 설문을 앞에다가 이런 것도 걸 수 있겠죠. 유흥주점 영업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이거 어때요? 수익적 행정행위죠. 예, 수익적 행정행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원행정행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행정행위가 됐는데 우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위법하다고 해갖고 취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다. 예, 또는 뭐 좀 이따 보면 이제 여기 3개월 영업정지 요걸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플러스 예, 3개월 영업정지. 이제 설문 4번에 이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3개월 영업정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제재처분이라는 것은 몇 조?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근거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영업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했으니까 취소처분이 나온 거고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월 영업정지라는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얘하고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답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지 영업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어요? 아니죠. 영업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뭔가의 후발적 사유? 이거죠.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는 후발적 사유? 얘가 위법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후발적 사유가 개입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무슨 취소 처분이에요? 이건 강학상 철회죠. 철회. 그쵸? 예, 요렇게 해서 이거 철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 가끔 이제 설문 하나 짧게 해갖고 막 5점짜리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법적 성질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쵸? 행정고시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어느 뒤쪽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은 요거 뒤 상황이에요. 그쵸? 요거, 요렇게 커가지고, 설문은 요 뒤쪽 상황입니다. 이 삐뚤어졌네요. 그쵸? 이 뒤쪽 상황인데, 얘와 얘 사이에 있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었습니까? 문제 안 낸 것뿐이지 논점 잡을 수 있죠. 취소의 취소라는 논점 잡을 수 있죠. 왜? 지금 얘는 영업허가 취소고요. 뒤에 건 취소 판결입니다. 취소의 취소 문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취소 논점은 무슨 논점입니까? 여기에는 요 취소 처분을 뒤에서 취소함으로써 앞에 있었던 이 원행정행위 효력이 회복, 부활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점 걸릴 수 있습니까? 걸릴 수 있죠. 그렇죠?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논점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 소액 문제로 출제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한쪽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이건 이제 취소의 취소론이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 뭐 부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예,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이런 논점 있죠? 부관이 엄연히 위법하고 취소 사유인데 근데 독립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뭐예요? 취소 판결 가능성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요. 절차상하자는 항상 뭐예요? 취소 사유죠. 처분이 절차상하자가 인정돼서 분명히 위법하고 취소 사유인데 취소 판결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뭐예요?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거나 아니면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이런 식의 논의도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취소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취소 판결 가능성과 관련된 논점이 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협의의 소익은. 이제 쟁송법적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연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는데 근데 청구 요건이 구비가 안 됐어요. 본안을 못 들어간단 말이죠. 본안을 못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이 취소 처분이면 직권 취소여도 철회여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이 취소 처분이면 여러분들은 취소의 취소 논의를 하셔야 돼요. 본안을 못 들어가도 어디서요? 협의의 소익 소송 요건에서 논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설은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있는데 판례 입장은 뭐죠? 통설 입장은 절충설이에요. 절충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는 요거 원행정행위. 이 원행정행위가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침익적 처분을 취소했으니까 수익적으로 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또다시 침익적이 되죠. 그러니까 원행정행위가 침익적 처분이면 취소의 취소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원행정행위가 수익적 처분이면 어때요?
수익적 처분이면 이거는 수익적 상태, 취소하면 침익적인 상태, 그리고 취소하면 수익적인 상태가 되니까 허용하자. 이게 바로 절충설의 입장이죠.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수익적이죠. 이쪽 상황이란 말이죠. 동그라미 되네요. 취소에 취소 인정될 수 있어요? 판례가 인정한다고요?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판례가 인정하니까 판례가 취소 판결을 했다라고, 지금 여기 법원이 취소 판결을 했다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처음에는 사례를 봤을 때 논점이 안 보여. 그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공부가 좀 되면 어떻게 돼? 논점이 막 쏟아져.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건 가항상 직권 취소인가? 철회인가? 취소에 취소는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막 생각날 때 공부가 한 단계 더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논점 간에, 경중이 보여요. 경중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속력 이 뒤쪽이구나. 앞에 거는 안 물어봤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쵸? 이건 이제 지금 상황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설문을 볼게요. 설문 1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위 확정 판결. 확정 판결 무슨 판결? 취소 판결. 취소 판결. A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요. 이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행정절차법 몇 조? 22조. 그쵸? 22조 몇 항? 1항에 청문, 2항 공청회, 3항 의견 제출. 그쵸? 이렇게 있죠. 1항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차상 흠결이 있었대요. 이유로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자꾸 취소를 취소한다고 하니까 말이 복잡해지고 있어. 그죠? 구별하시고. 그래서 취소 처분이 개정 처분인데 취소했다 이건 취소 판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취소 판결을 했는데 이 취소 판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물결하지 말고. 가늘게 이렇게. 취소 판결했는데 왜 취소 판결했다? 청문 미실시. 그쵸?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판결을 했다. 이거 안에 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은 인정된다라는 게 깔리는 거죠?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쵸? 취소 판결을 했다 이거. 그런데 A는 위 확정 판결 후에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대요. 그럼 뭐예요? 청문을 요번에 실시한 거예요. 실시하고 다시 영업허가 취소를 또 한 겁니다. 설문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위법 여부. 이거가 위법하냐? 이게 위법하냐? 논거는 뭐냐? 논거야 뭐 기속력이죠, 뭐.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위법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눈에 보이시죠? 위법 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 말하고 싶으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확정 판결은 의리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문 3번이랑 조심하셔야 돼요. 설문 2번은 뭐냐면 을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쵸?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을을 고용을 한 거야. 고용은 인정되는 거예요. 고용은 한 건데 청소년이 아니래요. 그쵸? 을이 48세 정도 돼. 근데 동안이야. 그쵸?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동안이야. 그쵸? 동안이라는 거죠. 동안이어서 이제 청소년인 줄 알고 A가 이렇게 동안을 고용했어. 그쵸? 동안을. 동안, 김동안 아니고. 동안을 고용했다 해서 이제 딱 위법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청소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취소 판결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에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 위반 사유가 없다. 청소년 고용하지 말라 했는데 청소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건 흠결이에요. 요건 흠결. 내용상하자가 인정이 돼서 취소 판결했어요. 그때 요번에 또 A 행정처 때 뭐 했냐?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을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됐다. 48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아닌 거죠. 그렇죠? 청소년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애매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주민등록증을 까봤는데 청소년 맞아. 청소년 맞잖아. 해서 다시 영업허가 취소를 또 한 거예요. 위법하냐? 물론 또 기속력 위반 여부죠. 동일한 사유잖아요.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은 기속력의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너무 간단한데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설문 2번은 서비스 같아요. 그 다음 설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확정 판결은 뭔데? 취소 판결.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도 무슨 말? 말 바꾸. 을은 뭐야? 을은 청소년은 맞다 이거. 여기는 고용은 한 건 맞아. 청소년이 아니다. 지금은 뭐야? 청소년은 맞다. 근데 고용을 안 했다.
고용을 안 했으면 여기 또 똑같은 거죠? 예,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지 마라. 설문 2번은 청소년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었고, 요번에는요, 청소년 맞는데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똑같은 게 방향만 좀 달라요. 그래갖고 똑같이 내용상 하자에 따른 취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A는, 예, 갑이 청소년 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괜히 또 여러분들 막 상상하면 안 돼요. 예, 상상하면 상상에서 추가 논점 넣으면 감점하시는 채점자도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런 분도 계세요. 불필요한 걸 썼다고 해서 에이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논점 쓰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래갖고, 예, 감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날 놀려? 내 눈을 흐리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총철살인이에요. 그쵸?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그것만 세게 때리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병을 유흥접객원 고용했다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던 당시에는 병을 고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뒤에 고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과거형, 예,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거부 처분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청소년 을이 그 가게에 있었고요. 병도 가게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을은 고용을 안 한 거고 병은 고용한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처리하세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아시겠죠? 얘가, 예, 병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비교에 들어가야죠. 비교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얘들은 뭐예요? 여기 나왔던 이 영업허가 이거 그쵸? 취소 처분 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고 쌤이 그쵸? 쌤이 무슨 말? 동일 처분이다. 동일한 처분이에요. 동일한 처분. 물론 이제 형태가 그쵸? 예, 형태가. 형태라는 것은 이제 내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용이라고도. 예, 영업허가 취소 처분 똑같은 처분 또 한 거예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청소년 을을 고용했다라는 사유하고 청소년 병을 고용했다라는 사유가 같은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럼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의 문제구나. 그것이 기속력이 위반되는지 문제구나.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요거랑 비슷한 수준이죠. 요건 서비스, 요건 비슷한 수준. 왜? 맨날 나오는 얘기. 그죠? 맨날 나오는 얘기. 그 다음 거 볼게요. 설문 4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확정 판결은 취소 판결이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갑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다. 이게 이제 또 뒤에 또 무슨 얘기 있었겠어요? 갑이 룸사롱을 한 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야. 얘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그런 사람인데 집에 이제 노모도 있고 처자도 있고 이런 게 뒤에 깔리는 거지. 그쵸? 예,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법규를 위반해 본 사실이 없으며 노모와 처자가 1578명이고 이런 게 이제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유흥접객원 청소년 고용했으면 이건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유흥접객원 청소년 을 고용한 건 인정한 거예요. 근데 어린애를 유흥접객원 고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는 게 가혹하다는 것은 더 불쌍한 뭔가가 있는 거야. 어쨌든 됐어. 예, 그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예, 재량권 일탈 남용. 이게 뭐예요? 재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그렇죠? 예, 비례원칙 위반. 예, 뭐 맨날 주장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뭐 그냥 항상 주장할 수 있어요. 나 불쌍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는 또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탁 보내갖고 선생님 좀 첨삭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그래갖고 왜? 나 힘들어. 그랬더니 뭐라고 앉았어요? 선생님 저 가엾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엾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엾어. 예, 이 차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너 가여운 거 인정. 예, 인정. 그러면 답안 좀 몇 개 봐줄게. 요거 되는 거죠. 그쵸? 예, 가여운 거예요. 비례원칙. 가여워. 응? 그래갖고, A는,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이, 갑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동일한 처분이 아니에요. 그쵸? 동일 처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속력에 반하질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앞에서 한 얘기랑 또 비교해서 예, 중간에 제가 약간 설명을 좀 추가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거는 기속력 위반될 가능성이 0%. 그쵸? 동일 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설문 보세요. 설문 1, 2, 3, 4. 위확정 판결은.
확정됐대요. 그렇죠? 확정됐대요. 이거 뭐 얘기야? 기속력 연결시켜달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그냥 확정됐다. 확정력, 판결의 확정력. 그러면 예, 여러분들 요건 이제 뭐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논점 강의, 그쵸? 논점 강의. 예, 제 강의 따라오신 분들, 테마, 체계도 가지고 했던 논점 강의. 그림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쵸? 예, 보시면 뭐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에 대해 취소, 변경할 수도 없게 됐고, 기판력.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송 당사자 원픽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다툰다고 할지라도 후소 보면 똑같은 판단 내려야 되고 예 그래서 기판력까지 이렇게 인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은 완전히 고정됐어. 완전 고정값이야. 이런 상태에서 형성력 그래갖고 예 국민의 권리의무에 막 변경을 시키는데 대세효까지 인정시켜갖고 소송상 제3자의 권리의무까지 막 변경을 시켜. 구속력 여기까지 미쳐. 그 다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속력. 기속력을 탁 땡겨오면은 예, 결론만 내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답안 가지고 같이 자세히 볼게요. 적용 범위 이제 이거 들어갈 때는요.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있어요? 기속력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 하나 있고요. 반복 금지호 측면에 접근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방법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속력의 측면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속력의 적용 범위. 예,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 기속력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기속력의 적용 범위 안쪽이다 그러면은 기속력이 적용되니까 위반돼요. 기속력 측면에 접근하면. 그 다음에 이 기속력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게 되면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도 없다. 안 위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속력 측면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반복금지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게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한번 와보시게 되면은 기속력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반복금지호, 재처분의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렇죠? 판례가 이제 최근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에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까지 막 인정해줘. 요즘에 막 아주 전향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상적 격도 막 넓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예요? 위반하지 마예요. 그쵸? 위반하지 마. 소극적 효력, 소극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죠.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처분행정청하고 관계행정청한테 뭔가 적극적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쵸? 적극적 행위를 하라는 거가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불이행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속력에 위반돼 안 위반돼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 중에 어느 측면을 논의하는 거예요? 반복금지호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금지호 측면. 그죠? 그러면 반복금지호 위반 여부 논의할 땐 이게 있잖아. 이게. 책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동일한 상대방의 동일한 사유에 그냥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인가? 이게 요건이 충족되면 반복금지호 위반!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복금지호 측면에서는 이 요건을 이용해서 논의하는 것이고 기속력은 어떻게? 적용 범위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 반복금지호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되게 쉬워. 이걸로 들어가면 복잡해. 예, 이걸로 들어가면 복잡해져.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편하긴 한데 기술적으로 뭘 조심해야 돼요? 기속력의 종류에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반복금지호 쪽에서 논의할 거예요. 라고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여기서 위반돼, 안 위반돼, 반복금지호 위반돼, 안 위반돼 막 얘기를 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밖으로. 알겠어요? 다시 나와서 반복금지호 위반이 없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은 없는 것이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 기속력은요.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밀어버리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두 개 접근한 방법이 좀 달라요. 기속력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항상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예, 그런데 주관적 범위 생각해 보세요. 기속력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처분행정청과 관계행정청. 그쵸?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은 어때요? 관계행정청한테까지도 기속력이 적용되잖아요. 쥐가 처분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연결시키면 무슨 일이 생겨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 행정소송법 17조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예,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넘어가도 돼요. 예,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A라는 행정청은 누구? 이거는 처분행정청 맞아요. 어떤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알겠죠? 예, 처분행정청 적용되죠? 예, 적용됐어요.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 보도록 할게요. 시간적 범위. 이 시간적 범위는 뭐예요? 위법성 판단시가 기준이에요. 기판력은 판결시. 기판력은 판결시. 그 다음 기속력은, 예, 위법성 판단시를 우리가 처분시로 보잖아요. 그쵸? 판례도 처분시로 보고. 그러니까 처분시 적용시킨단 말이죠. 이러니까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 선생님!
영업허가 취소 처분 당시에는 정말 미실시했는데 다시 재처분할 때는 총실시했잖아요. 처분시는 얘잖아요. 시간적 범위 바깥쪽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 여기서 위법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은 기속력 위반은 아닌데 이게 시간적 범위 밖으로 나가서 위반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객관적 범위 밖으로 나가서 위반이 아닌 걸까요? 이게 궁금하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서점을 가셔가지고요. 교수님 책을 한 10종을 쫙 펴갖고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부분만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면은 서점의 용도는 그거죠. 책을 사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책을 보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면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적 범위는 사후적으로 사실관계의 변동, 사정 변경 및 법령의 개정, 법령 개정, 개정 법령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 나오는 거. 이게 시간적 범위 문제라고 보지. 이렇게 해서 절차상 하자의 위법사유 시정한 것, 이게 시간적 범위 바깥쪽이어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거는 뭘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냐면 객관적 범위에서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거. 구체적 위법사유. 그때는 청문을 미실시했다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따라 취소 판결을 한 것이나 지금은 그 구체적 위법사유가 없다. 그래서 객관적 범위 바깥쪽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시간적 범위 쪽에서 문제 생기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문 1번에 설문 2번, 3, 4번 다 전부 다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말이나 법령 개정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관적 범위 패스, 시간적 범위 패스, 객관적 범위로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여기. 요거 있을 때만 시간적 범위. 이거 깨지는 경우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범위 들어가십니다. 객관적 범위,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거죠? 구체적 위법 사유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소송물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소송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막 이러면은 제일 넓게 보는 거 광의설 뭐라고요? 특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 너무 넓게 봤어요. 예, 이렇게 또는 두 번째 통설 판례는 뭡니까?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보죠.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그 당해라는 표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보고 너무 좁게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봅니까? 예? 개개의 위법 사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이렇게 봐요. 개개의 위법 사유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아니거든. 그건 또 다시 소재기해도 돼요. 예, 소송물에 안 걸려요. 기판력에 안 걸려. 자기굴소 원칙 위반하니까 아니거든. 그럼 또 주장해. 예, 신뢰원칙 위반이겠네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소송이 그러면 안 되지. 정작 재판이 필요한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너무 좁아져. 그럴 때 뭐 있어요?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구체적 위법 사유. 이게 개개의 위법 사유예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구체적 위법 사유. 그러면 이거를 갖고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해 처분, 구체적 위법 사유 갖고 내려오란 말이죠. 내려와 봤을 때 당해 처분이 아니면 기속력 위반이 아니고, 그렇죠? 자꾸 춤춘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 구체적 위법 사유가 아니어도 예, 기속력 위반이 아닌 거죠. 당해 처분은 뭐예요? 당해 처분은 당해 처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그때 그 처분, 그때 그 시절의 그 처분의 사유예요. 사유. 알겠죠? 사유. 처분 사유. 무슨 처분 사유? 처분 통지서에 있던 그 처분 사유. 처분 사유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처분을 했던 법적 근거가 있고 그 처분을 했던 사실적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라고 하나요? 그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면 처분 사유 추가나 변경 허용해 주죠? 그러니까 얘가 이유 제시 과정에서 통지서에다가 명시를 안 했어도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면 여기 포함시켜서 논의해요. 포함시켜서. 왜? 얘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할 수 있었던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 줍니다. 그래서 법령상 근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얘가 여기서 영업허가 취소, 3개월 영업정지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75조가 아닌 다른 뭔가 갖고 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령상 근거로 처분사유 모두 동일. 이것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 아니야로 갈 가능성은 0%. 그렇죠? 예, 과학적이네요. 그 다음에 사실상 근거로서 처분사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설문 3번 뭐라고 했어요? 설문 3번.
설문 3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얘가 설문 3이네요. 그쵸? 청소년 병을 고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적 기초가 같아요? 안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에요. 그러면 설문 3번에선 청소년 병이고요. 원래는 누구예요? 청소년 을이에요. 을과 병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DNA가 달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깨졌어요. 설문 3번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동일하지 않아서 당해 처분이 아닌 겁니다. 그럼 기속력 위반이 아니에요. 설문 4번 보도록 합니다. 설문 4번. 비례원칙 위반이었다고 했어요. 뭐가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대요. 3개월 영업정지를 했어요. 물론 처분의 내용이 바뀐 건 맞아요. 이러면 무조건 기속력 위반은 아닌 게 맞아요. 맞는데 적용 범위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재량권 행사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재량권 행사했다는 건 뭐예요? 얘한테 노무와 처자가 수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법령상 근거, 사실상 근거 이게요. 성문법의 근거, 법령상 근거, 그 성문법상 요건으로서의 사실상 근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불문법원도 역시 고려하는 거예요. 불문법원도. 그래서 이걸 뭐로 봐요?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해당 사유가 있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서 바뀌었다는 것은 노무 처자가 1578명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고려한 것이므로 사유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접근하면 채점하시면 교수님 쓰러집니다. 그죠? 예, 쓰러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동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도 뭐 손해볼 건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유가 다르니까 위반이 아니에요. 3, 4 위반 아니에요. 구체적 위법 사유. 이건 뭐예요? 이건 설문 1번. 처음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 청문을 안 했는데 지금은 청문을 했잖아요. 위법 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은 구체적 위법 사유 쪽이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지금 각이 나오나요? 뭔가 경계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당해 처분은 내용상 하자 쪽이에요. 구체적 위법 사유에 깨져서 기속력 위반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절차상 하자 쪽이에요. 예. 뭔가 경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요. 1, 3, 4는 위반이 아니고 2는 어때요? 2는 을을 청소년으로 고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을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이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예, 그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 청소년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청소년 아닌 거예요. 청소년 아닌 거잖아. 그쵸? 그래서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은 무조건 기속력 위반이잖아요. 이걸 뭐라 말할 겁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은 기속력 위반, 나머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금지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일한 상대방 모두 갑이에요. 그쵸? 이쪽은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라고 하게 되면 3번, 4번, 여기도 3번, 4번. 맞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당해 처분 문제가 동일한 사유. 왜? 이건 처분 사유라고 했죠. 사유! 당해 처분은 사유. 동일한 사유. 그쵸? 같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문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당초 새로운 사유예요.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반이 아니고 재량권 행사 다시 했으면 동일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동일한 처분인가? 이건 뭐예요? 그때 그 처분과 지금 이 처분은 같은 처분을 볼 수 있겠는가? 아니, 아까 그 처분은 청문 없는 처분, 지금 이 처분은 청문이 있는 처분. 다른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구체적 위법 사유와 이렇게 대응되잖아요. 한쪽만 정확히 알면 한쪽을 그대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문제의 상황을 쭉 살펴보고 나서 결론을 한번 도출해 봤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답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기속력 나왔으니까 기판력과 같은 건가 아닌 건가 막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답안의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